인플레이션이라 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공포, 물가 대란 또 터진다. 또 터진다? 지금 물가가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또 터진다고 하니까 살짝 겁이 나네요. 그런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말이에요. 예. 코로나19 때처럼 엄청나게 폭등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물가가, 그것도 고물가가 오래 유지한다는 거, 오래 유지한다. 이게 물가 대란 중에 가장 충격적인 숫자라는 뜻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단서가 전년 대비 1월 수입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수입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플러스 0.2%로. 실제 지표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수입 물가가 2020년에 코로나 때는 많이 떨어졌어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2020년 4월 마이너스 14.1%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것이 말입니다. 2021년에 들어와서 2월에 마이너스 0.8이 되니 플러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입니다. 2021년 10월에 보시는 것처럼 35.8%까지 올라갔습니다. 원유 가격이 엄청 올라가니까 이때가 난리였거든요. 이때가. 예, 우리 소비자 물가도 막 폭등할 때가 이때입니다. 예, 2022년 1월에도 30.1%, 2022년 5월까지 36.5%니까 이게 겨우 말입니다. 2021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올라간 것은 2022년 12월까지 적어도 말입니다. 1년 이상을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물가가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폭등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충격이라고 봅니다. 예. 문제는 그동안 말입니다. 2023년에 들어서서 물가가 떨어졌어요. 2023년 2월에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6월에는 마이너스 15.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 전체적으로 수입 물가가 12월까지 마이너스 4.1% 떨어지는 것까지 거의 말입니다. 1년 내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물가가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 물가가. 기저효과가 나타나면 여러분 계속 이게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 물가는. 수입 물가가 계속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수입 물가가 플러스가 되면 지금 소비자 물가가 적어도 말입니다. 2%가 넘는 상황인데 계속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입 물가 올라가죠. 또 하나 있습니다. 통화량 굉장히 늡니다. 지금 2023년 현재 전년 대비해 보면 5.44% 통화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925조 4천억이 됐어요. 2022년에 3,722조 8천억 원이 적어도 5.44% 늘어서 3,925조 4천억 원. 통화량이 는다는 것은 결국 제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통화량이 는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수입 물가 올라간 데다가 통화량까지 많아져. 그럼 물가는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갑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환율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2024년 2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1335.4원이거든요. 그럼 물가가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환율이 있으면. 이게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통화량이 늘어나고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입 물가를 또 더 올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러면 2중 3중으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물가에 대한 대란은 또 터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과거처럼 진짜 대단하게는 아니겠지만 물가 대란은 당연히 터진다고 봅니다. 지금 원재료에 대해서는 그나마 2.8%가 줄어들었지만요. 1월입니다. 중간재는
0.4% 늘었고요. 자본재는 4.6%, 소비재는 4.2% 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1월 사이는 그나마 원재료가 2.8% 떨어지면서 덜 끌어올렸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더 끌어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24년 1월에 소비자 물가가 2.8%예요.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2022년 7월에 6.3%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계속 켜켜이 쌓입니다. 2021년에서 오른 물건, 2023년에 오른 폭, 그 다음에 2023년 3년째 쌓인 거에 이제 4년 차 들어가면서 저는 더 쌓일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소비자 물가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다시 한번 고물가가 오래 가는 것이 결국은 물가 대란인데 그 물가 대란이 앞으로도 더 길어진다는 것 저는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고물가의 고금리,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으니까 이거 안 떨어져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물가의 고금리는요 결국 저성장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저성장이 오래 간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저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길목에 서겠다. 그 말씀도 제가 꼭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가 가볍게 봐서 안 됩니다. 물가가 경제 전체를 좌우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